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 비결입니다. 오늘은 한 평범한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인생의 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연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서윤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평생 저는 제 이름보다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게 행복이라 믿었죠.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제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 희미한 불빛 아래 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지연의 얼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네요. 그땐 몰랐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서윤을 낳고 제 세상은 온통 그녀 중심이었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밤새 공부를 지켜보던 날들. 그때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행복은 조금은 아팠던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어딘가에선 내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리고 한 여자가 나를 되찾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도 언젠가 그런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영상이 서서히 밝아지며 젊은 지연과 어린 서윤의 모습으로 전환. 그때 나는 몰랐다. 내 사랑이 집착이 될 줄은. 서윤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였거든요. 그날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던 날들이 이어졌죠. 그때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행복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자기 생각이 강했고 저는 그런 서윤을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겼죠. 학교 생활, 성적, 친구 관계, 학원 스케줄까지 모든 걸 제가 관리했어요. 이게 다 아이를 위한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죠.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 후로 제 하루는 서윤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학원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또 데려오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죠.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도 좀 쉬어. 서윤이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렇게 저는 더 깊이 아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시, 성적, 대학, 미래,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었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별로네.
그날 새벽부터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죠. 어느 날 서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일에 신경 좀 끄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거요. 지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서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도와주고 챙기고 기다리고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생각했죠.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고 우울 증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대학 시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했어요. 친구가 제안했어요. 지연아, 나랑 요가 수업 같이 다닐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가를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조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요가를 갔습니다. 몸이 유연해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함께 수업 듣던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젠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요가 배우고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그래. 서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우리 모녀는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응원합니다. 진짜 사랑은 믿고 놓아주는 거니까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요가 수업을 마친 나는 복지관 옥상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구나.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구나. 주말,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서윤을 만났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면 됐지. 엄마도 그땐 외로웠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아닌 여자 대 여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그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게 피어도 괜찮아. 내 인생의 봄은 지금이니까.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내 미소를 비춥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아픔과 화해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봄이 시작됩니다. 제작, 행복한 은퇴 비결.